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기세에 등등하던 검사 윤석열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에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이 인사는 파격 중의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2014년부터 2년간 대구 고검 검사로 재직했고 2016년엔 대전 고검 검사로 한직을 맴돌았으나 박영수 특별검사 체제에서 특검 수사팀장에 발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평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사 윤석열은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에는 한동훈 3차장 팀을 지휘하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의 특수부 전 검사들을 동원하여 양성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을 구속하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 삼바 사건이랍니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검사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영순위로 꼽혀왔습니다.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는 7월이면 임기 2년을 마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게 검사장급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려면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신설되는 수원 고검장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검사 윤석열이 당연히 수원 고검장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수원 고등검찰청과 수원 고등법원은 3월 4일자로 개원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말 인사에서 수원고법 원장과 수원고법 부장 판사들의 명단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인사를 못하고 미적대다가 지난 2월 19일자로 수원고검장에 이금노 대전고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빈자리인 대전고검장에 새로운 사람을 발령을 내야 합니다. 근데 법무부는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대신에 대전고검은 당분간 차장검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가 검사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상당히 꼬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굳은 일은 윤석열이 다 하고 떡은 다른 사람이 먹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검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집권 3년 차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 접어선 문재인 정권이 과연 또다시 윤석열 개인을 위한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례 없는 파격 인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검사 윤석열은 오는 7월 인사에서 고검장급으로 자리 바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사팀이 힘을 잃고 있다 하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검찰은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2월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3월 4일입니다. 근데 인사 기소 여부 결정 아직 안 났습니다. 그 약속, 검찰이 약속한 그 약속을 검찰 스스로가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전 현직 판사들을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의 피의자,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주 힘이 벅찬 판에 수많은 판사들과 싸워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들 간에 대대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가 103명입니다. 103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젠가는 기소를 하겠지요. 그러나 몇 명을 기소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기소해야 되는지 하는 여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에 파견 놓은 판사를 만나서 재판 청탁을 하였다는 그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했다 하는 그 의혹을 언론에 공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입니다. 임종원 차장 혹시 풀려날까 싶어서 추가 기소하면서 서영교 의원 부분을 공개를 한 겁니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집권 여당이 이제 와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소위 사장이 끝났다는 이런 판국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아주 거세게 하면서 성창호 판사의 탄핵, 그러니까 법관 옷을 벗겨라 하는 탄핵 주장을 그걸 아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이 사람들 주장 뭡니까? 자,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은 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표현이 이게 수십 차례 나온다. 그거는 결국 추측성 판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법조계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동안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주요 사실을 추인한다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옛날 판결문 보면은 추인한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추인한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면 이 주인이라는 표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렵다. 좀 표현을 순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 판사들의 판결문에 즐겨 사용되는 표현이 본다 혹은 보인다예요. 무엇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추인한다는 표현을 빼버리고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판사들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좌파들은 선동적인 단어 그 몇 개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선동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에 대한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 성창호 판사는 신변보호 요청, 법원에다 신변보호 요청을 지금 그런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보세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리고 공수처 도입, 그걸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제일 타격받을 집단이 누굴까요? 검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이런저런 복병들이 검사 윤석열의 앞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월 27일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세상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법조계의 제일 관심사가 뭐냐? 검사 윤석열 그리고 검사 한동훈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법조계의 주 관심사입니다. 두 사람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공적 1호입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여권 내부, 정치권과 검찰, 묘한 지금 알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태블릿 PC의 진실성,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JTBC가 조작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검증해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김한수하고 2번 통화를 했고, 그리고 김한수 주장을 제가 충분히 들어서 지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다 사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태블릿 PC의 진실성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